일단 저는 5가지 그 키워드를 우선 첫 번째 보시는 페이지와 함께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언젠가부터 뭐 지금 첫 문장에 보시다시피 AI로부터 시작해서 모빌리티, 에너지, 로봇,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는 키워드가 너무 가까이 자리하고 있고, 또 그 거점이자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서울이라는 환경이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 작업안의 문장이기도 해서 먼저 좀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5가지 키워드 중에 저는 그 첫 번째 통신 세대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작업의 주요 5가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통신 세대를 거치면서 저의 관계와 또 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현상이나 사건들을 같이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원지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지가 84년부터 99년까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 시기에 뭘 했을까라고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정도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 보스턴에 제가 어쩌다 보니 가게 되었는데 뭐 공부를 하러 간 것도 아니었고요. 작업을 하러 간 것도 아니었어요. 지인이 가까운데 거기 계셨고 보스턴이 좋다길래 일단은 학교를 떠나서 좀 가보자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뭐 장점인 하버드대, 진보 네트워크, 노동 네트워크 이렇게 이어지는데, 제가 있을 당시에 그 뭐 보스턴 잘 아시겠지만 하버드도 있고 MIT도 있고 여러 가지 젊은이들의 도시니까 즐거운 일이 되게 많았죠. 근데 제가 좀 되게 재밌게 본 거는 장점인 주석이 방문하셨어요. 하버드 대학에. 근데 그 원지 기반의 인터넷이라는 이 환경에서 하버드 그 광장이 물론 작기도 하지만 지하철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저는 좀 보고 감동받았어요.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서울에서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방식과 뭔가 체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좀 저한테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장저민 주석이 그때 이제 뭐 중국 인권 때문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과 시민들이 거기서 항의 뭐 이렇게 모였었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이제 거기서 만난 제 가까운 친구가 홍콩계 미국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저가 좀 이렇게 좀 재미있다고 생각했는지 여기저기 저를 막 청강을 이렇게 등록시켜줬어요. 근데 해필이면 그 친구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였는데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컴퓨터라는 게. 근데 영어도 힘든데 아시다시피 컴퓨터 사이언스는 정말 괴롭더라고요. 근데 정말 괴로운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지금은 뭐 에디터도 있고 여러 좋은 환경과 뭐 웹소스, 뭐 프로그래밍 소스들이 많지만 그때는 메모장에 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던 시기인데 너무 즐거웠어요. 이게 뭔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 원지 기반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구나라는 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건이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 시기에 IMF로 인해서 제가 2,200원일 때 그 서울로 다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갈 때는 800원이었는데 들어올 때쯤 2,2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들어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와서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미디어 활동가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보시는 것처럼 진보 네트워크나 노동 네트워크 관계자들, 활동가들하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좀 놀랍도록. 그래서 진보 네트워크 활동가 분들이 당시에 지금도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하셨다고 보는데, 오픈소스 운동을 이렇게 무브먼트 차원으로 하신 것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웹사이트가 워낙 비쌌고 이 사이트를 무료로 개설해주는 오픈소스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발을 진보 네트워크에서 이미 다 해놓은 거를 이제 문화 활동가들이 굉장히 뭐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오픈소스로 사이트를 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해 줄 수 있는 운동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주노동자 방송국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미디어 그 활동가 사이트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진보 네트워크에서 기고 활동도 좀 하고, 노동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웹 기반의 노동 운동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많이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지 시대에는 제가 작업을 딱히 뭘 했다기보다는 제 상황을 먼저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걸로, 원지의 사건이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투지가 되면서 91년서부터 12년 정도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 보니까 제가 이 작업을 이제 했었는데, 2003년도에 전자정부라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됐었고, 네, 지금까지도, 지금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로그인해서 이렇게 정보값을 주고,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묻는 게 나의 정보값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카드 입력을 해서 당신의 정보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정보까지 사겠느냐라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보면 마지막까지 가시다가 마지막 절정에는 대부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이트는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2003년도에 제가 이런 작업을 했던 기저에는 앞서 이제 뭐 보스턴 시절도 있지만 진보 네트워크나 노동 네트워크,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사라졌지만 삼성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클럽들을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인터넷 기반으로. 근데 저는 전자정부 클럽의 회원이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기업들이 전자정부 패키지를 이렇게 각 기관, 정부에다가 이렇게 매매를 하는 모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좀 인상이 깊었던 건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몽고에다가 전자정부를 판매하려는 팀이 있었고, 베트남에 이제 팔려고 하는 팀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인상적인 말들을 좀 기억이 났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나라가 되게 작은 나라지만 앞으로 전자정부 비즈니스를 만들게 되면 베트남이나 몽고의 정보 식민지를 할 수 있다란 말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너무 이제 우리의 정보가 일상화돼 있고 데이터화돼 있어서 너무 무기력했지만 이때는 이제 그런 시발점이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3년도에 이제 이 작업을 해서 이제 조금 당시에 이제 웹 작가들이 했던 플래시 기반의 어떤 작업보다는 데이터 중심의 어떤 우리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작업을 2003년도에 시작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먼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제가 찾아보는, 정말 오랜만에 저도 찾아봤는데 2003년도에 인사미술공간에서 이런 모습으로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되게 건조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식 없이 정말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보여주자라고 해서 했는데 이 플랜카드 있고 TV가 이렇게 개조된 TV죠. 그 다음에 이제 감시 카메라가 이제 사다리 쪽에 달려 있는데 그 감시 카메라 앞에는 TV가 있어요. 그러니까 TV를 감시하는 모습을 또 TV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렇게 감시의 이 시스템이죠. 이거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심드렁한 형태의 전시였던 것 같고, 그때는 인사미술공간이 그 2층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사동 공간이었는데 3층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었는데 3층이 이랬고 4층이 이제 이런 모습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뭐 해야 될까요? 건조한 형태로 좀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컴퓨터도 보시면 정말 그 당시에 그 국민 PC라고 하잖아요. 국민 PC 모델을 선택했고, 스피커도 그렇고 모니터도 그렇고, 책상도 뭐 공무원 책상, 뭐 의자 이런 걸 사용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알려지게 되면서 이렇게 전자정부가 조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 순간이라는 비영리 이제 전시가 있었는데, 거기 참여하면서 저기 보시는 간판 모양의 오브제가 이제 더 추가가 되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요. 뭐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마침 2019년도에도 또 초대가 돼서, 그때가 30주년이더라고요. 월드 와이드 웹. 되게 기념비적인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서울에서 이제 초대를 해 주셔서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작은 노트북에 이제 개인 정보를 넣으면 큰 스크린에서 그거를 개인 정보지만 다 같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간 측면과 뒷면에도 그러니까 사이트 앞 뒤를 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트 앞면도 전자정부, 뒷면도 전자정부의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장난도 좀 해봤고, 이건 저 혼자 웃는 건데요. 이건 클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이런 생각들이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전자정부 작업과 웹 환경에서 제가 좀,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웹사이트라는 게 장소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기관들을 보면, 그러니까 홍보의 공간으로 쓰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장소적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어서, 이걸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차에, 이런 이제 전자정부의 웹 레트로 참여하면서 조금 더 생각이 발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해서 오프라인은 그렇게 묘사를 했고요. 여기 이제 뭐 아트센터 나비에서 같이 뭐 이렇게 전시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에피소드 있어요. 관장님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이번에 중국에서 전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전자정부 검열당해서 전시 못했어요. 웃기죠. 이런 일도 있어요. 지금 중국이 어쨌든 한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제 작업이 제목이 조금 그쪽 사람들을 볼 때는 좀 불량했나 봐요. 그래서 2차례 검열돼서 전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건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키워드가 이거기 때문에 전자정부와 좀 연결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전자정부 사이트를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거의 2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웹 기반의 작업들 혹은 미디어 작가들이 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죽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까? 특히 사이트 작업을 한 사람들은. 그래서 몇 년을 그냥 고민만 했었는데 최근에 정리가 좀 많이 됐습니다.
서버 뮤지엄을 지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웹사이트가 홍보 페이지가 아니라 장소적 의미로서의 구축한다면 나는 웹에서 데뷔를 했으니까 웹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서버 뮤지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컴퓨터 세팅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땅을 사서요. 지을 겁니다. 그런데 한 평만 살 겁니다. 그래서 한 평짜리 서버 뮤지엄을 지을 생각이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발전해서 지금 회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차후에 페이지 소개하면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2000년도에 이렇게 제가 그래서 내가 뭘 했던가,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전기전자가 배제된 미디어 아트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택티컬, 로커티브 미디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사무관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전기전자가 배제된 미디어 아트는 양날의 그 검과 같은 거잖아요. 당연히 미디어 아트는 전기전자가 동반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해방을 못하는 개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의 배경에 작업을 배제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생각 때문에 미디어 아트가 할 수 있는 건데 못하는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양가적으로 해보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택티컬 미디어, 로커티브 미디어를 다시금 좀 들여보고 어쩌면 지금 시기에도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사무관은 제가 이번에 페이지 구성하면서 또 좀 재밌어서 이렇게 넣어봤는데, 전체정부 그 개인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꽤 바빴습니다. 여러 군데서 전화가 막 오는데. 근데 국회의원 사무관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 사무관 할 마음이 없네요. 이 국회의원에. 그래서 정말 3일만 고민을 해보겠다고 해서 3일 고민해서 결국 거절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 장관 되셨어요. 누구라는 건 얘기를 못 드리고요. 하여튼 재미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G 시대가 이제 됐죠. 그래서 98년서부터 지금까지 서비스가 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작업은 좀 중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들 코리아 작업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작업을 먼저 좀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했는데, 이건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미들 코리아의 그 패스포트를 이렇게, 물론 이제 가상의 일이긴 하지만 등록과 동시에 이러한 국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물론 지금 이 사이트는 폐쇄됐는데 재밌게 했구나. 제가 제 작업을 보니까 되게 재밌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먼저 좀 보여드리고, 당시에 했던 이제 이미지들 이제 좀 보실 건데, 이제 3G 시대가 되면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우선 웹 작업이 2G나 1G에서 했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G가 아시다시피 모바일 기반의 이제 일들이라서, 물론 이제 용량이 크진 않죠. 지금처럼 동영상을 한다든지 실시간 무엇을 한다든지는 한계가 있지만, 이미지가 모바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기존의 웹 작업으로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고, 그렇다면 가상성이 되게 중요했는데 웹에서 가상성을 표현하는 방식보다 아예 미들 코리아라는 이 지역의 가상성을 아예 그냥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미지와 사물들을 제작을 합니다. 이 개별 작업에 대한 내용은 시간상 일단 생략하고요. 저는 가미가제 바이크라고 부르고 있고요. 드로잉도 막 해내고 사진 작업도 하고, 실제로 왼쪽 사진은 미군한테 산 사진입니다. 미군이 그 전쟁 때 치렀던 동료 군인들, 우리 국군이죠.
그 사진을 제가 구입을 했는데 되게 작습니다. 요 정도 되는 5cm, 5cm 정도의 사이즈인데, 근데 지금도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가니까 이 동작을 취하죠. 그러니까 이 동작이 계속된다는 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좀 사진 이미지로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이렇게 헬멧도 만들고 가상의 라디오도 만들어내고 뭐 그랬습니다. 이미지 작업도 하고. 그리고 이 작업이 이제 최근에 다시 할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미들 코리아 작업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요거는 잠깐 없는 노래죠. 노래처럼 들리잖아요. 이건 북한 공가입니다. 6.25 때 있었던. 근데 그거를 역으로 재생을 하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강제제가 미들코리아 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대감기. 그러니까 비디오 작업 중에 플레이 포즈, 리와인드 이런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르면 재생이 되기도 하고 빨리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했던 거는 대감기가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을 돌렸을 때, 그러니까 전쟁 이전으로 돌리는 형태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운데에는 아시다시피 전쟁 기념관인데 이것도 역으로 필름이 다 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DMZ 공간 안에 그 북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름을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공항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시를 이제 하고 일주일 만에 국가모기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받으라고. 조사받으러 갔더니 그 국가모기관에 그분이 양 작가의 작업을 자기가 봤는데 특히 이 남자가 부르는 거가 불손하고 그 다음에 그분 편에 되게 재밌는데 저는 칭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작가의 작업을 남한 사람들이 보면 북으로 전향할 것 같은 작업이다. 너무 웃기죠. 아직도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되돌리기 작업을 해야 되고 일시 정지시켜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지금 무용수가 그러니까 일반 재생으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거꾸로 춤을 추게끔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 장면을 다시 대감기를 한 이중 대감기가 되는데요. 지금 보면 무용수가 얼굴에 붉은 점도 있고 이제 방울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돌리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이렇게 무당들이 어떤 그 퍼포먼스를 하는 소리처럼 마치 귀신을 불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모습이 또 되고요. 붉은 점은 뭐냐면요. 그 전쟁 기념관에 가시면 그 야외 여러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전쟁 도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이제 북에서 이렇게 공격을 했으니까 그 자국을 붉은 점을 남겨놔요. 그래서 붉은 점을 이렇게 그대로 붙여놨는데요. 이게 흥미로운 걸 이게 나중에 끝에 가보면 지금은 이제 그 전반부라서 붉은 점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끝에 가면 이게 다 지워집니다. 땀이고 뭐 바닥이고 범벅이 되니까. 그래서 되돌리기라는 의미가 저한테는 좀 미들코리아하고 만나면서 미디어적인 개념과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이런 것들을 만나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남자 모델 1인 경우고요. 뭐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8채널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기억 못한 장소가 남북 출입사무소네요. 그래서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지금 이 첫 번째 이미지 뒷면이 앞서 말씀드린 공항시설처럼 이제 북으로 가는 이제 그 어떤 그 검색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과 하단에 있는 거는 우측에 있는 거는 전쟁 기념관이고요. 하단에 있는 거는 지금 좌측 하단에 있는 거는 남북 출입사무소로 라이더 스캐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고, 우측은 통일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통일 전망대에서 보면 저러한 것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작업을 할 때 앞서 분명히 기관에서 뭐라고 할 줄은 알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남성으로 이렇게 저를 호출하는 거는 아예 생각 못 했고, 저는 이걸로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이 작업이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라이다가 보통 멀리 가면 400m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국경 지역에 강의 가장 좁은 데가 400m 정도 돼요. 그럼 북측의 데이터가 잡힌다고요. 저는 그걸로 호출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컴퓨터 그래픽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재밌죠. 그런 간극. 일단 그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여러 클립 중에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002년쯤에 이런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미디어 아트는 미디어 아티스트에 의해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동료 미디어 작가들한테도 물론 그렇게도 생각해서 정리한 거지만, 일단 저한테 대입을 시켜봤던 거죠. 내가 하는 방식에 의해서 내가 미디어 아트를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지가 지금 11년서부터 현재까지 서비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포지 시기를 보면 감시 키워드 중에 제가 비둘기 현숙시, 밝은 비둘기 현숙시를 가지고 작업을 했고, 당시 LMS에서 보여줬던 작업인데, 이렇게 채널이 여러 개가 있고, 강남에 이제 LMS 주변에 소위 쇼핑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중점으로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둘기 현숙시를 이렇게 투사시켜 놓고 이 공간에 과연 어떻게 보일까 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관람객들이 세 가지 극장을 만날 수 있고 세 가지 스크린을 만날 수 있다고 봤던 게, 첫째는 관리자 시선, 관객 시선, 그 다음에 현숙시 시선이 오버랩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관리자 모드에서 보는 것과 관객에서 보는 것과 당사자인 피사체가
현숙 씨가 등장했을 때 저 공간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게 오렵되기를 바랬던 것 같고, 네, 그렇게 보여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도 이렇게 만들어서 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예, 중정에도 이렇게 이것도 재미난 일이라고 했는데 1층이 당시에 레스토랑이 좀 이렇게 넓게 쓰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레스토랑이 있는데 손님들이 그렇게 싫어했대요. 1층에서 봤을 때 이 비둘기 박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이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퍼포먼스 영역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이거는 그 서울역이죠. 문화역 283인가? 하여튼 그 공간을 이용해서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 이것도 영상이 있긴 하지만 뭐 시간 관계상 일단은 영상은 넘어가고,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려져서 안 보는데 칠보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살면서 칠보시라는 말이 가장 아시아적이면서도 동양의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그 사건 같은 거예요. 칠보시라는 게. 7걸음으로 자기의 그 생사를 걸잖아요. 7걸음에 자기의 메시지를 통하게끔 하는 너무너무 특별한 장면이죠. 저는 이런 동서양을 두고 봤을 때 이 장면이 가장 근사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자기의 생사를 걸고 더군다나 그 조식이 자기의 창작으로서 자기를 구원하잖아요. 결국 이 장면은. 그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칠보시를 지금도 굉장히 아끼는 마음이 있고, 당시에 이거를 이제 당시에 이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이 나무판 뒷면에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나무판이 악기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이 소리가 이펙트가 물려서 그 막 흐느끼는 그 여자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막 나요. 막 이렇게 걸을 때마다. 그래서 그 서울역 공간이 굉장히 그 기괴한 이상한 소리로 차기를 바랬는데 굉장히 흡족했던 작업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2014년 무렵에 이제 뼈살이 타는 밤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미지가 심상치 않죠. 이때가 제 우울증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실제로 나 우울하다가 아니고 우울증 환자였고요. 약을 먹어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지경이었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요때 겨울에 엄청 추울 1월 달에 새벽 3시쯤에 저희 집 근처가 인왕산이 있는데 3시에 인왕산을 올라서 그 조명도 없이 올라가서 거기 넓은 그 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 2시간 누워 있다가 아침 해 뜨는 거 보고 이러고를 몇 개월을 해요. 완전히 미쳤죠.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제가 볼 땐 정신 나갔고, 당시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이렇게 저한테도 한번 왔던 것 같아요. 온몸이 뜨겁고요. 온몸이 뜨겁고 겨울인데 하나도 안 추운 거예요. 그리고 그 겨울에 올라가서 바위에 누워 있는데 그 얼어 죽기 딱 좋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춥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기에 만났던 이미지로 작업을 하면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복숭아도 그때 나온 작업인데요. 복숭아가 뭐 예쁘고 뭐 한때 또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복숭아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거와 별개로 저는 복숭아가 또 아시다시피 아시아적인 상징으로서 너무 대단한 그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뒤에 이렇게 풀들이 있잖아요. 저 뒤가 다 망초밭이에요. 망초가 아시는 것처럼 그 망한다는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 백성들이 전국에 망초가 핀 걸 보고 나라가 망할 징조다 해서 망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피한 복숭아를 설치하고 막 작업하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다 망초밭이었던 거예요. 정신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러면은 아예 이거를 해가를 하자 해서 그때 했던 작업들이에요.
그리고 왼쪽 이미지 같은 것도 지금 보니까 되게 이게 좀 생각이 좀 여러 가지 드는데, 저 붉은 꽃이기도 했지만 조명을 어떻게 했냐면 식물에다가 이렇게 꽃잎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식물에다 대고 이렇게 탁 비쳤더니, 지금 사진은 좀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찍을 때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그 메타 세계가 막 펼쳐지는 그런 기운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지금 오른쪽도 망초고요. 복숭아, 까마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망초예요, 망초.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이걸 퍼포먼스로 이어가는데, 제목에 여기서 보시면 개서물이 뭐 얼른 따라 나와 뭐 앵무꽃이 무성한 집이 자기 집이라고 일러준다라고 하잖아요. 이 문구가 어디서 나냐면 구운몽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운몽에서 나오는데, 이건 저 혼자 좋아하는 건데 오늘 좀 공유해드리면, 그 구운몽의 그 주인공이 성진이잖아요. 그 제 본명이 성진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진이 그 구운몽에서 활동명이 양소유예요. 양소유. 그러니까 소유가 뭐냐면 어릴 때 논다는 말이거든요. 좀 비화시키면 양아치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서 막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구운몽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유별하면서도 좀 특별한 그걸 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에. 그러니까 문장이 어떤 뭐 고전이니까 좋아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성진이 그 잠들어서 그 만나게 되는 여러 그 멀티버스잖아요. 완전히. 그 멀티버스적 세계가 너무 저한테는 즐거워서 이걸 꼭 작업으로 풀고, 사진 작업도 하고 뭐 오브제 작업도 있지만 퍼포먼스 작업까지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시립미술관 당시의 모습인데요. 이 사진으로 보면 좀 이렇게 그냥 예뻐 보이는 퍼포먼스구나 생각하는데, 2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녁 6시에 맞춰놓고 이게 시작하는 공연이었는데, 그 지금 가운데 상단에 보이는 거 이제 모노톤즈라고 이제 록 밴드가 있어요. 차승우 씨가 이렇게 리더로서 하는 록 밴드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초대하고 6시쯤에 이 플레이를 해서 오신 분들이 이 서울을 다 좀 들여다보면서 즐기길 바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6시가 왜 중요했냐면, 당시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6시마다 노동운동 그 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온갖 그 노동의 이슈들이 막 터지는 그런 장면을 이 서울시립미술관 옥상에서 보고 들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6시가 왜 중요하냐면, 성공회 교회가 그때 6시에 종을 쳐요. 그래서 종을 딱 치면 난장판이 되는 이 상황을 좀 즐겼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저는 락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연주가 이렇게 전압을 많이 쓰면 이 형광등이 터지게끔 돼 있었거든요. 근데 연주를 너무 조용히 하셔가지고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저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터지지 않고 잘 마무리됐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울증 말씀드린 우울증과 이제 제가 을지로에서 활동하는 시기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킥킥이라는 공간, 800에 40, 300에 20, 200에 20, 비둘기 뭐 이런 페스티벌도 진행했는데, 제가 그 학교를 몇 군데 나가다 보니까 당시에 학생들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작업할 시간, 뭐 작업할 기회, 뭐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을지로의 세운상가가 많이 비어져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작업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운상가 전체를 작업실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 렌탈하는 이 장소를 하나의 극장으로 상정하자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이제 이런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박원순 시장이 이제 여기를 이제
일종의 도시재생 지역 선포를 하면서 여러 군데 이제 시행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활동가들, 그 다음에 뭐 젠트리피케이션, 뭐 지금도 그런 키워드가 있지만, 그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뭐 이런 교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좀 만나게 되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창조관에서 제가 3관을 이제 일종의 뭐 기획을 하게 됐는데, 아시안 PC라고 안경에서도 아시안 PC라는 게 있잖아요. 안경이 왜 이 구조적으로 안 맞으니까 아시아 PC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상정하고 아시안 미디어를 저는 좀 근현대에 좀 정리를 해서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이렇게 아시아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극장 이전의 미디어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었던가에 대한 기록이나 정리된 그 전시나 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너무 중요한 시절인데 극장 이전의 미디어가 없다는 거로 인해서 극장 이후에 서구가 이렇게 주도하는 미디어의 방향에 저는 좀 불만이 많았어요. 너무 균형이 안 맞다. 그러면 아시아인들은 미디어적 사유를 아예 못하는 유전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이제 굉장히 욕심을 냈고, 근데 결국 잘렸죠. 그걸 정리를 해서 보이기만 하면 되는데, 뭐 역학관계 문제로 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최종적인 전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던 저에,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이런 문장이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했던 새로운 텍스트가 어떤 볼모에 잡혀있는 절차절명의 순간이 있는데 이건 나만 이렇지는 않겠구나라는 문장으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5G 19년서부터 현재, 그리고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웹 3.0의 시대가 됐죠. 이 시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 가파도에 레지던시를 하게 됩니다. 그 저를 추천했던 분이 이제 제가 막 우울증도 너무 심하고 앞서 보시는 것처럼 막 겨울산에서 정말 미친놈처럼 막 여기저기 다니고 있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기도터 찾아다니고 막 그러고 다닌 게 너무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와서 가파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파도를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근데 제가 이분을 되게 존중하고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필요한 일은 주지는 않겠다 싶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게 됐고 가파도에서 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를 주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이미지 두 컷,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인데 지금 우측 보시다시피 그 가파도 에 정말 아름다운 그 수생식물들이 이렇게 자리 잡힌 데가 있거든요. 그럼 뭐 어떤 예술이 와도 범접하지 못하고 특히 시각예술에서 보여주는 것들, 그 다음에 이 물결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미지들, 너무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가 저한테는 좀 중요한 사건이어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로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로원이 그때 가파도와 제로원을 동시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래 문장 보시면 AI, 모빌리티, 로봇, 에너지, 스마트 시티라고 있잖아요. 앞서 제가 첫 페이지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당시에는 정의선 부회장이고 지금 회장이 되셨지만 정의선 체제에서 지금 현대가 보여주는 5가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제 주장이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세상을 만들고 싶은 5가지 키워드예요.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내가 진지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내가 어떤 해석과 번역을 하지 말고 이 5가지 키워드를 좀 들여다보자 해서 제로원에 한 3년 정도 직간접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홍콩에 제가 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홍콩에서 이제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위 날 갔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 홍콩 과기대가 있고 뭐 여러 학교가 있었지만 홍콩 과기대가 시내 중심에 있는데, 제가 이 친구들의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눈을 뜨게 됐는데, 이미지를 보시면 벽돌이 막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다 해도 서강대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서강대 정도 되는 사이즈 전체에 이 벽돌이 가득해요.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쌓았냐고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 근데 여기서 제가 이들의 정치적인 그거에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제가 눈뜬 건 뭐냐면 조형이에요, 조형. 최소한의 조형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형하는 것과 이 친구들이 조형하는 방식이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간의 이미지들은 이제 도시나 지하철 뭐 이런 건데, 중간의 이미지들은 이 친구들과 홍콩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통 방해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위에 동참하지 않은데도 불편을 겪겠죠. 근데 이러는 이유에는 어쨌든 찬반의 여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왜 할까 좀 생각하면서도 아래로 내려오게 되시면요, 이 왼쪽 거가 이 클릭을 해보면 지금은 사이트가 죽었어요. 이렇게 연결할 수 없잖아요. HK 맵 라이브라는 건데, 지금 시위하는 장소에 트래픽이 쌓입니다. 그러면은 그 교통 방해 운동으로부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앱을 통해서 다른 채널로 자기 집이나 회사를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어떻게 위치하고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이 홍콩 젊은이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고, 보스턴에서 제가 만났던 그런 장면들과 오버랩이 좀 되기 시작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걸 한번 볼게요. 이거가 지금은 좀 다시 이제 서비스가 되는데요.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다에 노랗게 떠 있는 거를 지금 서비스를 안 하는 거고, 육지에 있는 것들은 실제 지금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제가 당시에 홍콩에 있을 때 캡처한 건데 주로 노란색이죠. 그렇죠? 근데 노란색은 뭘 의미냐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가게. 그 다음에 파란색은 중국을 지지하는 가게. 그래서 현재는 홍콩의 현실은 친중국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애플과 갤럭시 버전에서 처음에 애플이 먼저 금지시킵니다. 이 서비스를. 애플이 먼저 이거를 중국 서비스를 더 염두에 뒀겠죠. 근데 갤럭시가 한동안 오래 가더니 이제 폐쇄했고, 최근에 다시 이제 복귀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친중국화 된 거죠. 우측에 제가 이제 하단의 우측에 보면 그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반중국 문장들이에요. 밤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홍콩시의 공무원들과 관계자들 다 지웁니다. 그래서 대단한 퍼포먼스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적이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미지가 사라질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장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홍콩 전체가 이런 이미지에 쌓여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홍콩을 가면서 이 홍콩의 역사적 정치적 문제에도 물론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도대체 미디어가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미디어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어떤 알고리즘과 카테고리를 만들고 어떤 실시간적인 무엇을 해내고 퍼포먼스를 할 것인가, 저한테는 너무 큰 자산이 됐고 공부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대만이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갑니다. 아시다시피 그러고 난 다음에 차잉잉원이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 보면 우리랑 비슷하다는 걸 아마 아실 건데요. 상단의 요 이미지는 그 반대 국민당입니다. 그래서 그때 후보가 한국령인가? 하여튼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발음이 한국이에요. 정말 한국 무엇인데 지금 마지막 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이 출마하셨다가 이제 뭐 떨어지기인데 제가 이 재밌게 본 거는 이분들의 활동이 태극기 부대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 미디어 활동 영역의 전체로 봤을 때는 비슷한 어떤 형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를 여기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기 이분들하고 같이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분들이 굿즈 다 받고요. 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굿즈도 다 있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거 홍보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차잉잉원 그 당선 모습과 연설의 장면들인데요. 이것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민진당 당사 앞이거든요. 민진당 당사 앞에서 큰 이제 스크린을 놓고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했는데 다 볼지는 모르겠던데 이렇게 카운트 될 때마다 100만 표 이상 차이 날 때마다 되게 이렇게 그 지지자들이 좋아했던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광화문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찍 갔습니다. 이거 보려고. 제 위치를 보시면 굉장히 가까운 앞에 있잖아요. 6시간 전에 갔었어요. 6시간 전에. 그래서 가서 이들이 하는 모습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하여튼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셨는데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저는 여기서 좀 만나게 된 거는 한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어요. 일단 차잉잉원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과 여기 오신 분들에 대한 생각을 또 짚고 싶은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차잉잉원과 관객들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홍콩 지지가 있었어요. 홍콩 지지. 그러니까 홍콩 지지라는 게 당시에는 지금은 좀 뭐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이 시민들 사이에 홍콩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말할 수 없는 그 발언들을 여기서 많이 하셨는데 차잉잉원이 그러니까 올라가서 첫 마디가 제가 그 대만 말을 모르지만 저도 알아들을 수 있더라고요. 홍콩 지지란 말을 처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한 언어구나. 그리고 차잉잉원을 통해서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수개국이 15개국밖에 없었고 대만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점점 수개국이 사라지는 지경이었고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대만 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럼 15개국이 사라지면 국가는 어떻게 성립이 되냐?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그랬더니 스스로 말하는 수밖에 없대요. 되게 웃기죠. 웃기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기이한 국가를 하는 시기에 지금은 이제 굉장히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 굉장히 국제적으로 이제 대만의
위계라고 해야 될까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좀 들여다봤을 때 차이잉원, 그러니까 대만, 홍콩, 이제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이 두 장소의 미디어 환경과 아시아 이 정치 혹은 사회적인 변화가 왜 중요한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준비 중인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한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왔잖아요. 근데 네 마리 용 혹은 호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네 나라가 어떤 경제 개발, 그러니까 솔루션도 비슷했고 방향도 비슷했고, 그 다음에 네 나라가 정보화된 사회였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이거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현장을 좀 보자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지하냐 안 하냐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특별한 사건이 있는데 이 홍콩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대만의 차이잉원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미디어와 네트워크가 인터넷이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제가 봤던 거예요. 근데 제 결론이 뭐냐면 아직 싱가포르까지는 뭐 아직은 다시 가야 되겠지만 당시에 제 결론이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는데 아시아의 리더는 한국이 더 이상 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솔루션이 없는 나라다. 그 다음에 한국은 착각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아시아를 선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만나본 홍콩 젊은이들, 대만의 그 여러 그 관계자들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로 아시아에 대해서 정말 깊게 진지하게, 그 다음에 생존의 목적이겠지만 이게 미디어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저는 좀 그 부분이 이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아시아의 리더는 한국에는 아직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려면 정말 젊은이들의 방면에서 미디어적인 환경을 어떻게 맺을 것이며 새로운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차이잉원을 통해서. 차이잉원은 그거였잖아요. 여성주의자이면서도 대만에 대한 독립이고, 또 흥미로운 건 제가 그냥 붙인 말인데요. 고양이주의자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로 치면 대통령실 거기 방문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문 등록해서 또 들어가서 보니까 고양이를 이렇게 반려묘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그 고양이에 대한 또 진지한 또 그런 태도를 보면서 이 아시아적 키워드를 이분이 잘 다루고 계시는구나. 이제 생각을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꼭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가파도와 더불어서 가파도, 제로원, 그 다음에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혹은 호랑이. 그러면서 이제 개인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풀어가야 될 것들은 그래서 원근법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과거에 이제 서구 중심의 시점이 여기 있고 피사체가 저기를 이제 상정해 두니까 당연히 타자화되고 1인칭과 2인칭의 관계가 더 이상 변질될 수 없고 위기가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이 위기를 지금 마침 이제 신제국주의가 재편집되는 시대니까, 그러면 시점과 피사체의 관계가 지금 재편될 거니까 굳이 과거의 시점과 피사체의 관계를 따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미지적으로 왼쪽에서는 눈 속에 많은 눈들이 있다는 걸로 보여드렸고, 또 이제 라이다를 쓰게 되고 제가 애착하는 거는 라이다라는 거는 한번 딱 스캐닝을 하면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10만 개에서 많게는 이렇게 시점이자 피사체가 포인트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 개념이 아니라 정말 기술이에요. 시점이자 피사체가 될 수 있다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 거죠. 렌즈는 그럴 수가 없죠. 렌즈는 여기 있으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촬영하게 되면 이 위계는 안 바뀌잖아요.
근데 라이다는 내가 여기 있건, 내가 저기 있건, 여러분들이 여기 있건, 시점과 피사체는 최소한 10만 개에서 이렇게는 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기술이자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작업이 많이 변하게 되는데 그 모빌리티 전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예산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400만 원 정도였나? 뭐 그랬는데요. 제가 뭘 했냐면요.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오브제를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를 통해서 보통 작업을 한다는 게 뭘 만든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겠다. 동사를 그런 동사를 쓰지 않고 편집하거나 선택하겠다는 거로 이제 가게 되는데 400만 원에 해당하는 모빌리티 회사의 주식을 하나씩 삽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그 주식들을 사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에는 적자가 나긴 해요. 적자가 나요. 그러면 여기서 뭐 얻을 수 있냐? 모빌리티는 현상이고 트래픽일 수는 있지만 현실의 문제에서는 분명히 뭔가 물음표가 생긴다는 증거가 되죠. 물론 그게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거죠. 판단에.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우측인데요. 삼성전자를 한 표 샀거든요. 어느 날 저는 잊고 있다가 주식 주주 총회장에 오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또 보고 얼마나 좋아요. 주식도 사고 공연도 보게 해주고 굿즈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계속 이거는 재밌다. 그리고 내가 뭘 만들지 않더라도 행사는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결과물을 수집하면 되잖아요. 편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지금 가려서 안 보는데 제목이 이더리움 신체는 노동하지 않는데 50몇 점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몇 프로가. 그러니까 이더리움 얘기도 하고 싶고 신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방점인데요. 이더리움 기계를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던 차에 서양미술관에서 이제 전시를 의뢰가 와서 그때도 작가지원금이 7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더리움 채굴기와 더불어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10원도 안 쓰고 그대로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건 것 같아요. 작가들한테 보통 중앙화폐를 돈을 주죠. 그럼 이거를 제가 작업을 해서 명성을 쌓거나 해서 다시 중앙화폐로 비싸게 팔겠죠.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나는 거쳐가는 그냥 정거장에 불과하고 이 중앙화폐의 위력은 계속 되겠군. 그죠? 이 문제는 크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탈중앙화폐로 바꿔주는 작업으로 해야 되겠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채굴기를 온전히 700만 원 들여서 세팅해 가지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심할 때는 마이너스 70%였고요. 지금 좀 회복을 해서 마이너스 한 25%. 근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더리움 이 시세에 따라 정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작업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질문. 복잡하죠. 그래서 컨택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거 저 할지도 몰라요. 여기서 소장은 뭐냐? 엄청난 질문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작품을 사겠다는 개념을 봤을 때는 뭘 사냐는 거죠. 오브제를 사는 거냐? 채굴권을 사는 거냐? 뭘 사는 거냐? 굉장히 입체적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게 많아서 저는 이 작업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좀 이렇게 포함을 시켰고요. 네, 라이다 작업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미들코리아 기반에서 만들어진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던 아트센터 나비에 있었던 이제 퍼포먼스인데 이제 자동차 기반으로 하는 것들인데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스크린화돼서 이제 영상으로 되는 건데 서울의 강북, 한강, 강남을
차량을 통해서 서울을 경험하는 퍼포먼스 공연이자 전시를 했었는데요. 나비에서는 전시를 했었고, 뭐 이런 겁니다. 한강 같은 데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에서만 이제 모입니다. 그러면 제 차량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 라이다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뭐 앱도 있어서 이렇게 일종의 미디어 차량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신청 차량들이 뭐 만약에 10대가 왔다. 그러면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라디오가 있는데 제가 썼던 거는 400m짜리 라디오도 있고 1500m짜리 라디오가 있는데 라디오 주파수가 콘크리트에 약해서 한강 같은 데가 좋았는데 1500m 정도 하면 실제로 한 700m 정도 주파수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700m 안에서 일종의 라디오 극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강을 막 이렇게 다니면서 라디오 극장 겸 라디오 영상 뭐 앱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좀 입체적인 그 극장을 좀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척 힘들었지만 자산이 되게 많았던 프로젝트여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인데,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미들 코리아 때도 그렇지만 그 뭐 정치적인 거나 아까 홍콩 대만도 마찬가지 그런 관심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술이 뭔가 이 포석을 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연결한다는 말을 쓴다면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야 될 건지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왼쪽에 메타 휴먼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되게 기술 기반한 멋진 장면들을 말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 그 드러날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봤던 것 같고요. 마침 그 고스트웍이라고 그 일종의 정보 시스템 안에서의 얼굴이 드러날 수 없는 노동자들을 의미하잖아요. 뭐 배달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안내원들이 대부분이 그런 분들인데 이제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메타휴먼과 좀 부착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난민들하고 만나서 이 작업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의 목소리를 메타휴먼과 만나게 해서 일종의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기술적으로 좀 만나게끔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는 정말 저도 애착이 많은데 이 고려인들의 사진이 있거든요. 우리와 많이 닮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모습을 복원시키는 것도 제 관심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코로나 이전에 제 여행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좀 러시아 방문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좀 보류 중이긴 한데 아무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페이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많은데요. 그래서 5G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지서부터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각 통신 시대에 가능했던 제 생각과 그 다음에 뭐 방법론들이 있었는데 5G 시대에서는 뭔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문장을 보시면 최근에 AI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문장을 보시면 좋은 사람이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좋은 사회가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좋은 데이터는 결국 좋은 AI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아무리 AI 기술이 좋아도 밑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우리가 나쁜 데이터를 만들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만들면 AI라는 성능 자체나 이런 환경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따로 놀지 않는다. 연결돼 있다. 내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기반에서 좋은 데이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환경에 데이터 환경이 되니까 AI는 당연히 그걸 따라가겠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금 택티컬 미디어와 로커티브 미디어는 다시 중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역시나 AI하고 관계되는데요. 뭐 인터뷰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너무 그 과열돼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놀랍도록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했던 활동가들, 미디어 활동가든 뭐 사회 활동가들, 이슈 파이터든 뭐든지 간에 미디어 안에서는 오픈소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있었는데 AI가 등장하면서 오픈소스 최근엔 물론 이제 뭐 오픈소스 하겠다고 하는 이제 뭐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뭐 챗GPT나 이런 거는 이윤내 서비스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그 소스들은 어떤 혜택이 있고 우리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 프로그램이 없죠. 물론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뉴스는 나오긴 하지만 물음표라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다시 택티컬과 로커티브는 너무 중요한 거 아닐까. 그래서 이것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그리고 새로운 아시아의 리더들, 이거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과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가 필요한데 저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환경 안에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호모사피엔스, 우리죠? 그다음 호모데우스가 되는 과정 안에서 25년도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는 파랑명과 연결이 되고 30년도에는 12조개의 사물들과 연결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럼 이 환경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런 가운데 이거는 제가 뭐 좀 불편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기술이 현재 그저 그런 예술을 스토킹하는 절차절명의 순간이다. 저는 특별히 AI 기반한 작업들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예술은 AI가 만들어내기 이전에도 이미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고 존중했던 예술의 가치는 기존의 예술을 해방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답습하지 않는 노력 때문에 예술의 가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가 AI가 기존의 예술을 답습하는 걸 왜 놀라하고 있냐고요. 그럼 저는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게 긴장이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저를 긴장하기 위한 말이에요. 내가 그런 스토킹하는 작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이제 문장을 정리를 했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5G 신체라고 해서 이제 나타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배달 앱의 신체죠. 근데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5G 신체.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그 다음에 6G 신체. 새로운 통신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체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겠죠? 그죠? 이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체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도한다기보다 채굴되는 신체 쪽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로크루비지의 이 작업을 실제로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공동주택이잖아요. 뭐 우리로 치면 아파트인데,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이걸 보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고, 제가 이걸 왜 굳이 소개를 시키려고 하냐면 몇 가지 장면들 때문인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모듈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80대 성인 남자였나 여자였나 했던 성인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르꼬르비주에가 이렇게 모듈화해서 건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양식. 근데 굉장히 감동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이거 뭘까요? 저게 이제 공동주택이거든요, 가운데. 그 다음에 아래 까만 게 있고 위에 까만 게 있죠. 동지하지의 해예요, 해. 그러니까 르꼬르비지에가 단순히 사물이자 건축물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관통하는 모든 것과 연결시키는 사물로서의 아파트를
생각한 흔적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저는 예술의 태도가 이러길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모습이 이 장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미디어 작업은 이렇게 관통하는 것이었고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무언가 연결되는 것이었고 세상과 계속 만나려고 하는 전력을 다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였고 이 과거의 르 코르비지에가 이렇게 표현했던 거에 어떤 그 확신? 신뢰 같은 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한테는 작은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웹 3.0 뭐 제가 우습게 표현을 했지만 아까 AI와 더불어서 AI를 가지고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작가들이. 툴로서, 그죠? 툴로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거는 도구로서 쓰는 거 아니냐. 뭐 제작하는 방식이 그렇지 않냐. 그러면은 가뜩이나 저기 문장에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넘어가려는 순간이었잖아요. 우리는. 근데 갑자기 호모 파베르가 도구적 인간이거든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처럼 저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표현이에요. 도구로 쓰겠다, 툴로서 쓰겠다. 그 호모 파베르가 호모 에렉투스 전이었던가 그랬거든요. 그 호모 에렉투스 다음에 뭐 나중에 뭐 네안데르탈인도 나오고 사피엔스도 나오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화된 어떤 우리의 위치가 갑자기 AI가 등장했더니 호모 파베르가 되겠다는 게 자연스럽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긴장하기 위해서 또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미디어나 AI를 도구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아래 문장에 저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임무는 되게 단순한데 이런 진화를 위해 나는 치어리더가 됐으면 좋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앞서 사물 얘기 제가 오브젝트냐 띵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링크가 있는데 우선 좀 보여드릴게요. 이 링크를. 이거는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서대문 형무소의 역할이 바뀌면서 이 장소가 일종의 기념품화 됐죠. 장소가 기념품화 됐죠. 그러니까 장소가 원래 장소가 아니니까 오브젝트화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브젝트란 말에서 우리 미술 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오브젝트 작업이라고 보통 하죠. 그러면 이 지향점과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난 이 오브젝트의 지향점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좀 민망할 수도 있겠다. 물론 제가 정의하고 제가 선언했지만 제가 빠진 함정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그게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전쟁 기념관의 이 환경도 기념품이 됐죠. 그러니까 우린 기념품을 즐기는 장소가 너무 많은 나라다. 이 오브제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진짜 전쟁의 위기와 상황을 보는 것, 경험하는 것과 이렇게 기념품화해서 보는 경험이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몰려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예, 그런 생각 들죠. 믿음도 그런 것 같고. 여기는 성지인데, 뭐 북한산에 있는 뭐 성지입니다. 이런 장소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무당들이 쓰는 장소, 기념품.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제가 사물은 아까 말씀드린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가는 이 절철 장면 뭐 시기잖아요. 근데 이 사물의 역할이 오브젝트형 사물과 띵의 사물이 있는데 제가 제로원에서 겪은 건 그랬던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의 아까 주요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결국 그건 거죠.
현대자동차가 이 자기네들 서비스이자 사무를 통해서 그것이 자동차든 모빌리티 서비스든 그럼 결국 아주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땐 사피엔스에서 현대자동차의 모빌리티 환경을 사용하면 호모데우스를 갈 수 있는 근사한 미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다시 말해 새로운 사물이 그러니까 사물은 그러니까 꼭 예술가들은 아니더라도 사물을 뭔가 만들어낸다는 거는 사피엔스에서 데우스적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관계 맺기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대부분 오브젝트가 되고 기념품화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런 간격 안에서의 사건과 작업과 텍스트가 먼저 도착하는 것들이 있고 나중에 도착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관계망들을 사물을 통해서 좀 먼저 미리 좀 사건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돼 있고 이제 거의 마지막이네요. 이제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제 회사 서버 뮤지엄 그다음에 바다소금 극장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오브젝트이자 띵이자 사물이자 이런 관계를 지금 몇 가지 실험할 건데 작업을 사물로 만들고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서 이데리움 신체 그 채굴기 작업 있잖아요. 그건 작업이기도 하고 사물이기도 하지만 얘를 회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긴 계획이 있습니다만 먼저 시작한 거는 이제 서버 뮤지엄 개념은 좀 먼저 시작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고 바다소금 극장이라고 제가 제주도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작업 제목도 바다소금 극장이지만 비영리 법인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법인이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AI이고 그 인간의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 가능한 언어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가파도에서 만났던 그 매니저와 같이 이제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물에 관련된 오브젝트와 띵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첫 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서울은 AI 모빌리티 에너지 로봇이 가능한 스마트 시티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1G부터 5G, 앞으로 뭐 계속 6까지 나오겠지만, 더 나오겠지만, 계속 저는 5가지 사건을 통해서 5 통신의 시대를 통해서 제가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해왔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노력을 했고, 이런 관심사를 표했고, 이런 조영석을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